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너무 많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했다면 진작에 끝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적어도 일관되게 우선순위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아마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 대다수는 책을 읽고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소통 방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상대방은 그런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 역할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에서 행복, 성취감, 친밀감, 유대감 등 그 무엇을 원하든 간에 진실은 관계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관계에 대해 연구하면서 뼈저리게 배운 것은 관계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특정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관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고되겠죠.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왜 해고된 거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인 출근을 안 했잖아요. 라고요. 그럼 제가 하지만 저는 그 직장을 정말 사랑해요. 그 직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래도 네, 하지만 출근을 안 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직장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없이 직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만큼 그 직장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직장 생활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되면서 왜 인간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내 몫을 다하며 참여해야만 유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충분히 상기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은 우리 모두에게 신뢰, 안전,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책임을 지는 태도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배려와 공감도 필요하죠. 이 영상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해 볼 수도 있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까 고민해 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잠재력만 보고 연애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는 부부들을 위한 제 조언은 연애 중인 사람들을 위한 조언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대나 폭력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그 관계를 떠나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연애 중인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곧 40살이 되기 때문에 요즘 연애 트렌드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저희 세대가 먼저 연애 생태계를 망쳐놓은 것 같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요즘 참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저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할지 선택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초혼의 거의 절반이 이혼으로 끝나고 재혼의 60%, 3혼의 70%가 이혼으로 끝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저 통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그 화려하고 수천만 원이 넘는 결혼식들, 서로 너무나 사랑해 보이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 신혼 부부들도 이혼할 확률이 동전 던지기와 같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11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온 제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 책임지지 않으며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호기심을 갖지도 않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 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연애 중이라면 그것은 타협이나 논의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당장 그 관계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중하게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든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든 지금 상황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이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실행할 능력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 자신만큼이나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상호 존중입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언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진심으로 알아가려 하지 않는 한 절대 배려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희생을 전담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여러분일 겁니다. 상대방을 그 과정에 동참시키는 건 정말 힘들지 않나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소리 내어 인정할 때입니다. 지금 나의 이 관계는 나에게 맞지 않아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상대방에게는 확실히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해 핑계를 대거나 또다시 싸움이 시작될까봐 두려워 솔직해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잠재적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 분노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 분노가 우리에게 무엇을 소통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관계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가 무조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친밀감, 정서적 안전이라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는 항상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관계를 더 낫게 바꾸려는 의지가 있나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작용하는 관계를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요? 그 노력에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상황이 달랐기를 바라시겠지만 그들은 이미 책임을 지고 자기 반성을 하며 여러분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노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야 안젤로는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처음부터 그 모습을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이 관계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셨고 이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떠나거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계속 외롭고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뿐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덜 의존적이면 되지 않을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부탁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우선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이미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왜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나요? 왜 여러분이 애초에 그 최소한의 것들조차 구걸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관계에 많은 것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제로 건강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두 사람 모두가 신뢰, 안전, 친밀감이 요구하는 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관계 속에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이 성장과 성숙, 정서적 지능을 우선시하며 노력하는 관계의 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길의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외로움과 원망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내가 떠나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런 힘든 자리에 계신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제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라는 것도 압니다. 한편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계시겠죠. 낙관적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조차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학대나 폭력이 없는 한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떠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옳은 결정일지라도 관련된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매일 다양한 이유로 채워지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을 전혀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관계를 떠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대답은 동일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충만함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고 이 관계를 끝냈을 때 따르는 어떤 결과든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역기능적인 관계를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을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남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그 관계의 목적지가 거리감과 단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자신을 내어줄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는 유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할 때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할 때도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는 결국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감을 느끼고 단절되고 마침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전한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깊이 연결된 관계를 원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무언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유난 떤다고 말하는 대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기울였던 그 노력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기꺼이 쏟을 만큼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해주려고 진심을 다했던 그때처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테리 리얼의 책, 결혼의 새로운 규칙에 나오는 훌륭한 명언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을 슬퍼하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충족되고 있는 욕구들이 충분한가? 관계를 유지할지 떠날지 평가할 때 던져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도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것만 주는 파트너에게 안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는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트너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욕구들을 포기하더라도 여전히 존중받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만큼 내 파트너가 그 외의 욕구들을 기꺼이 충족시켜줄 의지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니면 만약 그 관계에 남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계를 이곳에서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가 충족되지 못한 욕구 중 일부를 슬퍼하고 떠나보내야 함을 요구하며 그럼에도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여전히 충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결코 충족감이나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은 파트너가 우리의 욕구를 알고 채워주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유치한 비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별을 고한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유,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니 안 됐네 같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관계를 살려두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이었습니다. 관계의 건강성을 걱정했던 사람도 오직 여러분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적 노동을 혼자 짊어졌고 아마 매번 먼저 사과한 쪽도 여러분이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관계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앗아간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끝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했던 교훈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수치심과 남들의 시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움과 연민을 베풀며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돌아봤을 때 초반에 나타났던 위험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도한 애정 공세, 일관성 없는 태도,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하는 변덕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받고 선택받고 싶어서 갈등을 피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죠. 상대방이 관계를 지배하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등과 상호 존중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그것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경계, 욕구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결코 까다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의존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매우 건강한 행동입니다. 관계 속에서 존중받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인연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관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존중과 친절,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치거나 입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이며 이미 당연하게 여기며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 자기 파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 갈등이나 단절을 피하려고 상대방의 감정을 예측하며 살얼음판 걷듯 행동할 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당당히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변명이 하지만 또 싸움이 시작될까봐 내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었어라면 그것 역시 우리가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또 다른 위험 신호였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나의 감정과 욕구, 한계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내가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벌주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둘지 정직하게 결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반응과 내 인간관계의 울타리 안에 누구를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육체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이나 비난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내가 싸우고 방어하고 소리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계속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의 관점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제 몫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얕보는 사람에게 내 가치를 알아달라고 싸우는 것은 내 소중한 숨을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안다는 것을 배워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미안해라는 말을 할 줄 알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실제로 바꿀 만큼 그 말에 책임을 집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독성 있는 행동을 상대방 탓으로 돌릴 방법을 찾아냅니다. 저는 상처와 감정, 욕구에 대해 어려운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것이 매번 싸움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대신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고 호기심을 갖는 것. 그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이런 종류의 관계에 정착하기 쉬운지 그 이유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은 정반대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되고 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빨리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 관계에 남든 떠나든 먼저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할 때 어느 쪽으로든 이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솔직해지고 당당해지며 그들과 건강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할 때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의 기준에 저항하고 우리의 변화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찾고 있던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성숙도와 이 관계에 대한 비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니까요. 그러면 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우리의 결정이 훨씬 쉬워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나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아프겠지만 나는 내가 괜찮아질 거란 걸 알아. 나는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내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할 의향이 있지만 두 사람 몫의 노력을 나 혼자 할 생각은 없어 라고요. 우리는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주는 동시에 우리 머릿속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마땅한지, 미래의 파트너에게 어떤 자질이 절대 타협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단호하고 당당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차갑게 느껴지나요?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방정식에서 아예 빼버린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관계를 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지금까지 이 관계에서 어떤 깊이의 친밀감이나 신뢰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현재의 관계가 당신 개인에게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노력합시다. 자기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집시다. 파트너와 우리 자신을 해치는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왔던 모습들을 깨달읍시다. 맞받아치고 소리 질렀던 그 모든 시간들, 비판적이고 억울함에 사로잡혔던 순간들,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 시간들, 폭발할 때까지 상대방이 우리를 찌르도록 가만히 서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웠기 때문에 건강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다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내 솔직함을 역이용해서 벌을 줄 텐데 어떻게 솔직해질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처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더 다정하게 부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내 인생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해지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택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대화를 나누시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살아남을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솔직해지기 시작하는 길뿐입니다. 희망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진작에 떠났을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존중하고 취약성을 내보이는 솔직함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 관계는 나에게 맞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일이냐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 혼자 떠나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가 많지만 이 관계가 끝나도 괜찮다는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이 관계는 끝나야만 합니다. 우리 둘이 팀이 되어 새로운 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아니면 제가 떠나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예전에 이 관계는 죽었습니다. 독성으로 가득했던 이 관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중 누구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다른 파괴적인 형태로 다시 튀어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둘 중 누구를 위해서도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나 혼자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놀리거나 내 감정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거나 내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런 관계는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감정과 욕구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벌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저는 정말 그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치유와 진정한 반성 그리고 책임을 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다시 여러분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두 사람이 성장하면서 보아온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을 돌아보고 이 관계의 유대감, 안전, 신뢰를 다시 우선순위에 놓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희 부부의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저희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노력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